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6쪽의 부동산 분양 전략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분양 전략인데 168번 문제가 되겠죠. 자, 부동산 분양 전략의 개요로서 적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부동산 분양 전략이란 분양에 따른 모든 전략들을 통합, 믹스, 혼합을 하는 거죠. 믹스, 혼합을 한 이후에 분양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계획에 따라 실행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죠. 분양 전략의 개념이 나와 있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 구입 시장의 수요 공급이 조절되고 있습니다. 이 분양 목적 달성은 외적인 요소보다는 고객들 스스로의 구입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사업자나 분양 상담사의 입장에서는 강매의 성격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강제로 매입을 하는 건 아니죠. 강매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고객 위주로 하는 분양 전략과 경쟁 부동산과의 차별화 전략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이슈 개발 작성 등이 필요로 한 내용이죠. 따라서 3번 우리가 지문이 우선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60 우리가 9번 문제를 한번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분양 우리가 전략 분류와 관련해서 내용이 맞지 않는 것. 자, 우선은 이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지역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전략도 우리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동성, 위치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 지향성 위주의 광고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 전략으로서는 부동산 고객을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우리가 분양 활동을 하는데 분양 활동 루트를 개발해야 되겠죠. 자, 가격 전략으로서는 할인 가격을 만들어서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죠. 특히 미분양이 많이 나타날 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격 분양 활동하기 전에 이미지 작업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건 입점 운영 전략이 아니라 무슨 전략이죠? 우리는 이미지 전략과 관련되어 있죠. 따라서 4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0번 문제로 갑니다. 이 표준화, 이 분양 영업 전략으로서 우리는 표준화 전략에 관련된 설명으로 바른 것, 고객의 변화, 경기 흐름, 경쟁 상대의 정보 등을 수집을 해서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해서 경쟁 우위를 우리가 확보하는 이러한 전략을 우리 뭐라고 하냐? 우리는 정보 전략이다. 자, 정보 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한 가지 이상의 전략적인 경쟁 우위 요소를 확보 및 개발하여 고객에게 전문성을 우리가 각인시키는 그러한 전략, 이런 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 브랜드, 상표 관련한 또 전략, 또 입지별, 상권별 기타 분석면에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요소를 개발해서 고객 유도 상담에서 우리 집중적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제시할 데이터를 만드는 이러한 전략을 우리는 또 집중화 전략을 말하죠. 자, 영업력이 강한 화법이나 또 영업 활동의 표준 모델들을 만들어서 전체 조직의 통일화, 이 활동력 강화의 목표를 두는 것은 이 표준화 전략에 해당하는 설명.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표준화 전략의 개념이죠. 자, 171번 문제로 가면은 다음 중 영업 조직의 우리가 분양 전략으로서 우리가 적절하지 못한 것. 자, 영업 조직의 분양 전략으로 우리가 적정하지 못한 것은 우선 정보 전략, 브랜드 전략, 집중화 전략. 아까 앞 문제에서 봤죠? 우리가 뭐죠? 상품 중심의 전략이 아닙니다. 상품 중심의 전략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관리에 중심을 두는 고객 관리에 있어서의 중심의 전략이 우리가 중요하다. 자, 우선 한번 고객이
우리가 주변에 고객을 소개시켜줘서 우리 고객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고객 관리를 중심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 자, 또 차별화 전략이 나오죠. 이 차별화 우리가 전략에서는 우리가 입지에 대한 우리가 차별화 전략이라든지 우리가 경영에 대한 차별화 전략, 이 기능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라든지 상권에 대한 차별화 전략, 상권 유형에 대한 우리가 차별화 전략 등 이렇게 차별화 전략이 여러 개 나타나고 있다. 차별화 전략이 여러 개 나타나고 있다. 이때 입지에 대한 차별화 전략으로서 지역 중심형인데, 자, 입지는 우리가 지역 중심형도 있고 광역 중심력도 있죠. 광역권 중심 형태도 있습니다. 자, 지방 소도시에 있어서의 중심부라든지 또는 우리가 평일 10,000명 이상의 통행량이라든지 교통기관 승용차가 80% 이상, 이것이 우리는 틀렸죠. 이건 광역 우리가 중심형이고, 지역 중심형은 우리가 승용차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50%, 자전거나 도보가 50% 이상이고, 자전거나 우리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어떻게 돼? 각각 15%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도보가 우리가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건 지역 중심형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고객층은 뉴 패밀리, 학생, 셀러리맨 등을 주로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73번 문제로 한번 갑니다. 이번은 우리가 뭐에 대한 차별화, 경영에 대한 차별화 내용이죠. 자, 집결형도에 대해서 집중된다는 얘기인데, 설명이 아닌 것, 상주 인구의 집적이 크다. 한정세에 모이는 집적이 커서 편의품 중심의 상점가가 집결되어 있고요. 편의품의 비교, 우리 품종이나 가격이 잘 되고 있습니다. 1차 상권이죠. 생산, 식품에 대한 집객력이 높고 다른 업종에도 파급이 됩니다. 30대 중심의 행동적인 주부가 주 고객층이고요. 구매 습관 동기와 관련 구매는 우리가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일주일에 보통 두세 번 이루어진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74번 문제를 보시면은 상권의 차별화 전략. 이번은 상권의 차별화 전략의 유형과 내용이 맞지 않는 것. 자, 우리가 소상권. 예? 상당히 우리가 작은 상권에서는 편의품점, 일반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고, 중상권 있죠. 중상권에 중한다. 예? 2 내지 4kg 내 일상생활에 관련된 제품이나 주간성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준점유 전략. 그리고 요 준이 아니라 이번엔 중상권은 이제 2, 4가 아니라 5, 6kg 내 주간성 수요를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점유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 주간이죠. 주간이 아니라 주간성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중점유 전략. 그리고 대상권은 상권이 넓어요. 문화자파, 가정자파, 대중유행품, 요것은 우리가 중상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초대상권은 전문품이에요. 전문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틀린 지문은 몇 번이 정답? 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170 우리가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75번 문제 보면 이번은 무슨 전략이죠? 우리가 기능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죠. 이번은 기능에 대한 차별화 전략으로서 우리는 상업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다. 올바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 실용품이나 상용품, 일상생활 필수품이죠. 점포의 고객에 있어서의 친근감, 대화가 쉬운 분위기. 실용품, 보급품은 고객과의 활발한 교류, 보급품 같은 건 인간성을 또 우리가 분위기, 상업 분위기, 인간성이 발휘되고 있고, 화제성이 높은 이벤트, 화제성이
높은 이벤트는 실용품 또는 우리가 어떻게 돼? 상용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제성이 높은 이벤트와 관련된 상품은 이게 아니죠. 우리가 약간 무슨 상품 모두 관련된 그러한 상품이 여기에 해당을 하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답은 우리가 3번인데 특히 여러분이 관련해서 뭐 우리가 뭐 전문품이라든지 고급 제품을 판매하는 게 대표적인 화제성이 높은 이벤트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고급품에 준한다, 유행품에 준하는 건 다양한 변화가 있는 우리가 그러한 상품을 판매한다. 해방적인 커뮤니티, 지역성이죠. 커뮤니티, 해방적인 지역성을 가질 때 우리는 나타납니다. 3번 정답이고 상가 유형의 차별화 전략 중 일반 상가, 뭐 근린 상가도 있고 일반 상가도 있고 지하 상가도 있죠. 문제점이 우리가 아닌 것을 묻는 건데 점포끼리의 일반 상가는 경쟁 격화로 인한 상점 전체의 경기 하락했다는 문제, 소비자의 질적인 수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점의 업종 전환의 필요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또 상가, 점포, 주인 간의 융화로 인한 일반 상간의 단합, 이것은 문제점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3번은 틀린 지문, 매력적인 상가 외관에 우리가 조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문제점이죠. 아닌 것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7번 문제로 가시면은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을 이제 묻는 거죠. 지하 상가는 역이나 백화점, 상점가 등과 관련한 입지가 많고 우리는 백화점 폐점 후의 매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은 우리가 최기성이 강한 업종, 서비스업이 중심이 나타나고 쇼핑센터는 상점의 현대화, 집중화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집단 상업시설이고 주상복합 건물은 저층은 상점 그리고 우리가 저층에서 우리가 한 뭐 3층, 4층 이상은 주택이거든요. 키 테넌트가 없는 전문점이나 음식점으로 구성되는 이러한 빌딩은 쇼핑 빌딩이다. 쇼핑. 주상복합 빌딩이 아니라 쇼핑 빌딩을 말하죠. 그래서 4번이 우선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영업 전략으로서 영업 누뚜 개발에 대한 설명 맞지 않은 거. 영업 전략, 고객이 보이는 곳에 누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중 누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단선 누뚜에서 시작해서 이중 누뚜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뀌었죠? 2번 정답. 활동을 스피드화해서 분양 시작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분양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 영업 전략이 필요하고 우리가 관련해서 혁신이라든지 역전의 발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비자 측면에서 다른 고객을 소개받을 수 있는 누뚜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7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별 영업 전략으로서 단계 내용인데 독신 단계, 부모 형제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능력 단계는 맞는데 고독감을 줄이기 위한 오락, 의료용 부동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국은 뭐 의료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부부 단계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지문은 1번이 틀렸습니다. 여기는요 독신자 우리가 임대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우리가 분양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1번 틀렸고 보금자리 일기는 6세 이하의 자녀들이 있고 자녀 교육, 주거 안정 비중이 높고요. 아파트, 주택 등의 주거용 부동산을 찾고 2기는 자녀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기 집 소유 비율이 증가하고 높은 소득을 원하는 투자형 부동산을 찾는다. 자, 여기는 결국은 어떻게 청년 시기, 여기는 30대라면 여기는 40, 50대고 노부부는 이제 50대 후반에서 60대로 넘어온 기간이죠.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통해서 완전히 떠나요. 가정이 아직 취업 중에 있고 많은 저축이 있고 전원 별장 콘도 된 교회 부동산을 찾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 여기에 50대 후반 정년 퇴직 그 부근에 있는 노부부 일기 시대를 말하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0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가격 전략의 일환으로서 고가
고가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가 정책, 뭐 저가 정책, 시가 정책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고가하고 당기는 풀 마케팅, 푸시가 아니라 풀 마케팅, 또 차별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고가 정책을 하지만 대중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고가 정책이 안 돼요. 대중시장을 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저가 정책이지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상적인 시가 가격을 해야겠죠.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정책에 우리가 마드리트 적정 가격 또는 적정 우리가 시가 가격을 우리가 적정한 여기가 시장의 가격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81번 다음 내용은 어떠한 전략을 설명하는 거냐. 자, 최근에 갑자기 중요시하게 된 개념인데 개개인의 소득 수준 높아지고 많은 제품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소비자들은 대상물을 인식할 때 추상화하고 단순화시켜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품이나 기업을 하나의 이미지로 파악을 해서 마케팅 활동이 보다 유리하게 하도록 하는 전략은 이미지 전략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2번 문제로 보시면은 자, 이미지 전략의 장점으로서 틀린 것, 장점이죠. 경쟁 부동산과에 있어서의 우리가 차별성을 실현한다든지 매출액 상승의 가능성이 나타나든지 유능한 사원의 확보가 가능하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고 종업원의 사기가 높아진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져요. 3번이 틀린 지문이고 광고 매체 결정 흐름인데 우선은 광고 매체를 결정할 때는 우선 표적, 중심이 되는 표적 시장을 설정하고 그 표적 시장을 설정하면 광고를 해야겠죠. 광고 예산을 결정하고 광고에 대한 매체를 혼합을 하겠죠. 뭐 우리가 신문 광고, 우리 전단지 광고, 방송 광고의 순으로 믹스를 결정하는데 이 매체별 우리가 광고 예산을 분배해서 매체에 따르는 광고 기간 몇 개월 할 거냐, 한 달 할 거냐, 일주일 할 거냐, 범위, 빈도 결정하고 광고 스케줄 결정해서 광고를 실시하는 단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흐름도죠. 자, 184번 문제 보시면은 광고 전략 중 우리가 소비자가 이해하는 광고의 이해 흐름도로서 우리가 맞는 것, 이해 흐름도로서 우리가 맞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자, 우선은 광고가 없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소비를 해요. 그리고 광고하면서 의식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상품을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 이해도가 높아지면 관심이 나타나면서 호의가 나타나죠. 관심이 나타나서 그 관심이 욕망을 통해서 구매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매를 한 이후에 그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충성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광고의 효과 측정 항목으로서 적당하지 않는 것, 매출액이 상승하고 충성도가 상승하고 우리가 상품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관심률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률이 높아지는 거죠. 인지도도 높아지고 매출액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4번이 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자, 18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분양 광고인데 해당하지 않는 것, 아파트 상가 택지 분양 광고가 대표적이죠. 상가 관리 위탁 광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번이 우리가 정답 지문이 되겠고 다음 중 부동산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건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통상 분양 광고인데 세 가지 아파트, 상가, 택지 분양 광고 등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품의 품질은 입지와 같은 경제적 가치로 인식이 되는데 부동산 광고는 주로 입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부수적으로 시행자, 시공사의 신뢰성, 대기업, 우리가 신뢰성을 내세우기도 하죠. 소비자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입지와 가격과 같은 요인을 검토해서 최대한
합리적인 구매를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부동산 광고는 논리적 설득이 용이한 신문 매체를 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부동산 광고는 허위 과장의 우려가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지만 광고는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광고 내용에 대한 표현 규제는 최소화된다. 광고 우리 내용에 대한 규제를 하는데 허위 과장 광고는 금지해야 됩니다. 허위 과장 광고는 우리는 표시 광고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우리가 4번 지문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88번 보시면은 다음 중 수익성 부동산에 있어서의 거짓 또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최근에 저금리 등으로 수익성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에 수익형 부동산 광고의 예상 임대 수익의 근거를 포함시켜라. 그래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정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사업주가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를 공정히 고시에서 규정하는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명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2번이고요. 현행 표시 광고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의 거짓, 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를 통해서 수익성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짓,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및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9번 문제로 보시면은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마케팅 믹스. 자,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를 결합하는 건데, 이 마케팅 믹스에는 우리가 프레이스라는 게 있죠. 유통 경로 전략입니다. 유통 경로 전략이 있고, 그리고 프로덕트, 제품 전략이 있습니다. 자, 프로덕트는 제품 전략이 있고, 그리고 프라이스는 가격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은 우리가 촉진 전략이죠. 자, 이 촉진 전략인데 이 네 가지 전략을 우리는 마케팅 믹스입니다. 그 중에서 요걸 얘기하는 거죠. 가격, 우리가 관리에서 시가 정책, 여러분 위치나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은 시가 정책이 아니에요. 신축 가격의 정책이죠. 신축 가격 정책. 1번이 또 틀렸고, 자, 시장 세분화는 상품 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몇 개의 다른 군집으로 나눈 후 요까지가 시장 세분화고, 특정 군집을 표적 시장으로 선정하는 것은 이것은 뭐죠? 타겟팅. 이거는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 전략과 표적 시장 선정 전략 두 개가 묶였거든요.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답지 고치가 1번, 2번 두 개가 틀린 지문. 자, 부동산 마케팅 믹스 전략은 P 4개, 4P죠. 요 P 4개, 4P.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고, 마케팅 믹스는 기업이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의 조합을 말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과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입점 운영 전략 중 서비스업에 대한 특징으로 맞는 것, 기업 행동은 빠릅니다. 지적 소유권,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적 소유권 어떻게 소유하기 어렵고 인건비는 높게 나타내요. 노동 인력을 많이 이용해야 되니까 참여가 대단히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선 4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우선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191번 문제 우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이 본래 의미는 병참이지만 유통 합리화에 있어서의 수단이죠. 유통 합리화의 수단으로 채택된 원료 준비, 생산, 보관, 판매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물적 유통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종합 시스템, 토털 시스템을 우리는 뭐냐? 로지스틱스. 여러분 우리 택배 차량 보면 로지스틱스라는 말이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물류라고 하지 말고 그냥 로지스틱스, 이제 토탈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몇 번 우리가 2번 지문이 우리가 틀린 내용이 우리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선 191번 로지스틱스까지 우리 배우셨고요. 192번 물류 거점에 관련된 내용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우선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